중국과 러시아는 이 고난을 겪으며 단련된 진정한 친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러시아 네티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이고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러시아인들에게서조차도 천대받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 러시아인들에서조차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걸까요?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소리 VOA 중국어판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지난 2월 28일 오후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장을 만날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과 러시아는 강철로 단련된 진정한 친구라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회의감도 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VOA는 이어서 러시아 네티즌들은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충성도와 경제투자 수준에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 러시아 시장을 점령한 중국 제품의 품질에 불만을 품고 있다면서, 러시아 중국 간의 역사적 영토 분쟁은 오랫동안 양국 국민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을 남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본사를 둔 정치연구 및 분석회사인 필터랩은 최신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제재를 준수하기로 결정한 2024년 7월 이후 러시아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국영 미디어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불화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은폐하는 경향이 있지만 수백만 건의 온라인 포럼 그리고 소셜미디어 및 공개 성명을 대상으로 한 필터랩의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중국 제품의 품질, 중국의 대러시아 군사력, 중국의 대러시아 경제 투자 규모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 점점 더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습니다. VOA는 이에 대해서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산업 기반을 지원하는 제3국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러시아 관련 제재가 미국의 주요 관심사였다면서 중국 기관, 특히 은행 부문이 이번 2차 제재에 협조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필터랩의 설립자인 조나단 튜브너는 VOA에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이는 양국 관계의 마찰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도 제재에 참여하면서 확대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러시아인들조차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VOA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부과된 포괄적인 제재로 인해 수많은 서방 제품이 러시아 시장에 접근할 수 없었는데 그 틈을 중국산 제품들이 러시아 시장을 채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필터랩의 보고서도 중국 제품은 경제성, 지정학적 변화, 그리고 전략적 브랜딩 노력에 힘입어 시장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 제품은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실망감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산 자동차 인지도와 판매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의 국민 브랜드인 라다에 이어서 시장의 주요한 브랜드들로 자리 잡고 있는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네티즌들은 중국 자동차의 품질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서방 브랜드를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우선적으로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중국산 자동차들이 날이 갈수록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산 자동차들의 지원 서비스도 형편없다는 것이 커다란 불만 요소였습니다. 서비스 센터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주요 도시에만 자리 잡고 있어서 지방 도시들의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불만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VOA는 중러 군사협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맥락에서 양국 간의 소위 무제한 협력 관계의 핵심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 군사훈련의 횟수와 규모를 늘렸지만 많은 러시아 군사 관측통들은 중국이 장기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러시아 군사 블로거는 중국은 러시아 시장과 값싼 러시아 에너지 등 이번 분쟁으로 가능한 모든 이득을 얻었다면서
중국의 주요 과제, 그러니까 중국 제조업체의 유럽 시장 접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더욱이 유럽에서 그들의 입지는 약화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또 다른 군사 블로그는 중국이 새 드론이라는 이름으로 예측할 수 없는 특성과 품질을 가진 리퍼브 드론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면서 문제는 그 드론의 성능을 믿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군사 블로거는 중국 다윈의 해외 버전인 틱톡에서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러시아 공식 미디어 계정인 RT, 그러니까 러시아 투데이와 스푸트니크 계정을 즉시 삭제했다면서 중국은 결코 러시아의 동맹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준다라고 짚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어서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드론 부품의 러시아 공급을 중단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이 친구가 아니라 지정학적 적이나 다름없다면서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진정한 태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VOA는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관리들마저도 중국의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2024년 5월 중국과 브라질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에 대한 정치적 해법에 대한 6개 항의 합의를 발표한 것은 러시아의 주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대러시아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VOA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민은 중국의 정확한 대러시아 투자 규모에 대해 회의적이며 중국이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선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필터랩의 보고서는 중국은 러시아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면서 2022년 말부터 중국의 대러시아 누적 투자액은 총 99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의 0.3%에 불과할 정도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러시아는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광업, 부동산, 은행업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플레하노프 경제대학의 한 경제이론 교수도 중국의 투자는 여전히 석유, 가스, 소미업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첨단 기술 등에는 중국이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VOA는 그나마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대러시아 투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엄청난 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터랩의 튜브너는 VOA하고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파트너십은 지극히 취약하다면서 말로는 한계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 속내는 매우 복잡하다라고 짚었습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중국 인민들의 불안감도 존재합니다. 자칫 러시아를 지원했다가 중국이 서방의 제재를 받으며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도 러시아하고의 한계 없는 결속에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중국인들은 러시아의 군사력에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러시아와 인도가 깊이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인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 가운데 일부는 일본보다 러시아를 더 증오한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로 이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결코 동맹으로 갈 수 없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8일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러시아와의 정당한 협력은 자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두 독립 강대국은 화이부동이고 동맹이 아닌 동반자다,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여기서 화이부동은 공자가 논어에서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위는 동의불하다, 이렇게 말한 데서 비롯된 성어인데요.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황구시보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한마디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피를 나눈 동맹은 결코 될 수 없는 관계다, 이런 뜻을 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중국에 있어서 러시아는 한때 주적이었고 앙숙관계였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국경 자체가 무려 4,380km에 이르기 때문에 바람잘 날 없는 관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중국이 결코 러시아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절대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겉으로만 돕는 척하지 이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언제까지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간에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에 한계가 없는 결속을 다짐한다고요? 그것은
완전한 사기라는 것을 본인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화이트하면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